그냥 빠른 공 하나가 정말 무적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 밸런스 게임에 이제 종말이 왔다. 결국에는 답을 가져오는 선수가 나왔다. 근데 지금은 그냥 누려라. 이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렇죠. 재능이기 때문에 누려라. 위즈로스키는 허쇼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참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이제 뭐 몇 년 차 안 되는 선수도 지금 참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니까. MLB 핫 이슈를 뜨겁게 구워보는 MLB 큐의 한명재입니다. 가장 관심 가는 투수 쪽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김민영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이제 타자들 올해 깜짝 활약들을 펼치는 선수들을 이야기하다가 막판에 우리 저 송재우 위원님 미저라우스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지난해 데뷔했을 때부터 워낙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 뭐 이렇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죠. 네. 이제 끌었는데 올해는 그 개막부터 아예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던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신장이 2m가 넘습니다. 2m가 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의 익스텐션이 끌고 나오는데 2m 30이 넘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팔도 긴데 익스텐션까지 길게 끌고 나오니까 그 빠른 볼 평균 구속이 지금 99점 몇 마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60km의 평균 구속을 갖고 있는 선수의 공이 얼마나 더 빠르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저로스키가 나오면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투구 동작이 워낙 독특하더군요. 네, 그래서 투구 동작은 미저라우스키가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짝 그 걸려 넘어질 것 같이 약간 키킹을 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래도 여전히 투구 폼이 좀 역동적이고 크고 한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익스텐션이 저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익스텐션이 올해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긴 익스텐션이고 이 익스텐션이 길면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일단 체감 구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체감 구속이 빨라지는데 그냥 공도 빠르다 보니까 이 체감 구속을 제가 포심만 찾아보니까 101.5마일이 나오거든요. 101.5마일이요? 평균이요? 네, 그러니까 포심의 체감 구속이 그 정도 나온다는 말은 뭐 아마 이제 빠른 거로 던지는 선발 투수들 중에서는 뭐 아마 헌터 그린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긴 한데 거의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트래킹이 된 이후로는 이런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만큼 끌고 나오는 공을 100마일 가까운 공을 던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타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 커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 패스트볼 던지면 원래 대부분의 이제 좀 뭐 컨택이 좀 좋은 타자들이나 대응이 되는 선수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커트를 하면서 계속 타격 기회를 이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우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저라우스키가 공을 앞에서 끌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약간 머리 쪽에서 온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공이 와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우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패스트볼에 물리적으로 대응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패스트볼의 거의 구사 부위를 한 65% 정도 되는 이유가 그냥 빠른 공 하나가 정말 무적이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던지는 구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더하고 커브 던지는데 슬라이더가 뭐 95, 6마일.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빠른 볼 구속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꺾임이 엄청 크거나 와 막 이런 느낌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이 받는 압박감이 크고요. 커브도 90마일이에요. 커브가.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구속면에 있어서는 마치 예전에 같은 제이콥입니다만은 디그롬 선수가 그때 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좀 진일보한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타자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브레이킹 볼이나 이제 뭐 그런 헛스윙을 유도하는 볼에 원래 대부분 그 위프 그러니까 헛스윙 유도율이 높거든요. 근데 미저라우스키는 가장 이제 뭐 커브가 높긴 하지만 포심의 헛스윙 유도율이 4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빠른 공 하나로 그냥 다 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자 입장에서는 알고도 못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담으로 조금 하나 찾아왔는데 이 선수 이름 부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데에서는 그
이 선수 이름이 약간 러시아계 이름처럼 미지오로프스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스키가 들어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러시아계는 아니고 이 선수가 폴란드계 성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지에서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발음하기가 되게 참 생소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발음하기 어려워서 웬만하면 그냥 앞부분을 따서 미지라고 부른다고 줄여서 미지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공교롭게도 제 친구입니다. 그래요? 예, 제 친구 동갑? 예, 네. 실제 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동갑입니다. 2002년생이네요. 예, 동갑. 동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 조금 제가 작년부터 좀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투수의 덕목 중 구속 대 제구 중 뭐가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은 송재우 의원. 그건 저는 우선순위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스트라이크만 던진다면 네, 그렇죠. 구속은 좋은데 네. 구위는 좋은데 그런 얘기도 숱하게 들었고요. 네. 반대로 제가 공만 좀 빠르면 네. 이런 얘기 숱하게 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의 얻은 결론은 한쪽에 절대적으로 무게를 줄 수 없다예요. 네. 왜냐하면 공이 느리고도 정교한 컨트롤과 좋은 뭐 정말 변화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또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거 또는 심지어는 배짱으로도 투구하는 선수들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선수가 있고 반면에 이 선수는 그 정교함은 떨어집니다만 정말 엄청난 파워로 타자를 누르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만 어느 쪽에만 치우친 선수들이 정말 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맞아요. 내가 구속이 떨어져도 컨트롤에게 받쳐주면은 그냥 그래도 먹고는 사는 이런 유형은 봤는데 구속은 정말 좋은데 내가 그걸 받쳐주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이런 선수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의 제구력은 갖춰줘야지 내가 프로라는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제구력 적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송재 의원님이 네. 제가 딱 원하는 답변을 그런가요? 해주셨습니다. 구속과 제구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예, 네. 결국에는 뭐 구속이나 제구냐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사석에서 뭐 네. 재미로 이렇게 네. 뭐 밸런스 게임은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기를 하는 투수들한테 하나를 고르라 하면 요건 전 못 고른다고 봅니다. 예, 두 개는 동반돼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올해 미즈로스키가 딱 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도 갖춰져 있고 그렇죠. 제구도 사실 작년에는 제구가 불안했죠. 예, 조금 불안했어요. 뭐 그렇죠. 그렇다고 막 엄청 심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올 시즌 9이닝 볼넷이 2.41개입니다. 2.41개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든 메이저리그, 뭐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합쳐서 모든 투수들 중에서 20위권 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마일 던지는 투수가 9이닝 볼넷이 2.41개 이 정도 수준이다. 와, 그래서 이 선수 제구 올해 제구까지 갖춰준 걸 보면서 요 밸런스 게임에 이제 종말이 왔다. 예, 결국에는 답을 가져오는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100마일 이상 던지고 네. 디셉션 있고 네. 익스텐션 있고 네. 근데 제구 없어. 타자 죽습니다. 그렇죠. 어지러우시네요. 그렇죠. 랜디 존슨. 이거 타자들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던질 때 이렇게 팔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팔이 나왔는데 공이 여기 와 있으면 네. 진짜 공포의 대상. 투석기죠, 투석기. 저는 그러니까 예, 이름을 알리려면은 구속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투수에게 입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리려면은 구속이 없이 이름을 알리는 경우는 제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을 날리고 본인이 기회를 받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작용이 되겠지만 근데 제구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구속의 유명 공빠른 그 땡땡땡 있잖아요. 딱 거기에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공만 빠르네. 네. 우리가 이제 야구 선수들에게 특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많이 그런 표현 쓰는데 제일 욕이 애는 착해. 애는 착해. 그게 제일 욕이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먼저 찾지 말고 좀 하나 팬들의 마음을 후벼파려고 하는 건 아닌데 김서현, 정우주 선수 보고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구속과 네. 그렇죠. 구위를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지 어떤 때 나와서 와 정말 그렇죠. 당장 메이저리그 무대 가서 네. 뛰어도 손색이 없을 듯한 공을 던지다가 어느 날 업종은 스트라이크 던지고 저렇게 힘든가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 미저라우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그 구속에 제구까지 됐으면 지난해 포스트시즌 때 당연히 선발로 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그게 받쳐지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는 거를 미저라우스키가 보여줬지만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이 그건 확실하죠. 네,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뭐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했던 얘기기도 합니다만 이 부상 당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투구 폼이에요.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2m 1cm 91kg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마른 체형인데 굳이 채찍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팔에 약간은 좀 그렇죠. 그 좋은 공을 던지면서도 이건 몸에 무리가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뭐 팔꿈치라든가 네. 이런데 수술은 그냥 요즘은 거의 의뢰처럼 그렇죠.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스킨스 편 할 네. 때 그 의료 역학적으로 이 선수의 이제 뭐 100마일 이상의 공을 얼마나 많이 던졌을 때 뭐 어깨나 팔꿈치에 부하가 오느냐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쉬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미저라우스키는 모두 다 초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던진 그 모습들, 그러니까 100마일 공을 얼마나 많이 던졌으며 얼마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이제 꾸준히 그 누적이 됐느냐. 이제 그걸 봤을 때 부상 위험도를 얼마나 책정하겠다는 그런 미국 그 의료진의 뭔가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저라우스키는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 투구할 때 보면 뭐 아까 이제 인간 채찍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원래 그 투구할 때 발가락 끝 관절부터 어깨 손가락까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거의 100몇십 개의 그 네. 뼈와 근육이 움직여야 된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다 느껴지는 그런 투구여서 네. 되게 보면서 불안불안한데 맞아요, 물론 맞아요. 보면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작년에는 약간 저는 약간 정명원 투수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정명원 맞아요. 투수가 약간 뭔가 이제 키도 크시고 그렇죠.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각이 져 있는 그 투구 폼이 좀 느껴졌던 것처럼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그나마 좀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네. 미저라우스키가 그러면서 좀 제구도 좀 안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 선수 선발로 쓸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약간의 투구 폼의 변형도 갖고 하면서 뭐 현재까지는 그것도 이제 24살의 젊은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몸이 좀 이제 버텨주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스웩이 좀 있어요. 스웩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운드에서도 뭐 자기 막 그런 그렇죠. 걸 확 다 드러내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경험 쌓이고 본인이 좀 뭐랄까요? 그 좀 눈을 더 뜬다 투수로서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좀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쪽도 생각도 할 거고 심지어 근데 지금은 워낙 공이 좋으니까 네. 저는 그 지금은 그냥 누려라. 이건 남들이 갖지 못한 그렇죠. 재능이기 때문에 누려라.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구속 딱 찾아보니까 99.6이에요. 100마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평균 구속이 100마일이 진짜 네. 나온다는 얘기고 최고 구속이 103.6마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3마일 같은 경우는 거의 166km인데 여기 0.5 그러니까 167km 막 이렇게 네. 던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구속 던진 거는 사실 아롤디스 체프만 그렇죠. 선수. 네. 근데 이 선수는 마무리 투수, 네, 불펜 그렇죠. 투수였잖아요. 근데 선발인데 100개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이런 구속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네. 사실 저희가 항상 미저러스키 얘기할 때는 물론 페스티벌 얘기에 중점을 맞출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 선수의 세컨 피칭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 선수가 받쳐주는 세컨 피칭, 뭐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구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밑바탕에 뭐냐면 저는 솔직히 해서 이 선수의 슬라이더라든가 커브라든가 구속이 빠르다는 걸 말씀드렸고 커터도 많이 던지거든요. 네. 커터도 최고 구속 99마일 나와요. 맞아요. 던지는 공이 하나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하드한 공만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와 이거 꺾이는 거 죽이겠는데 그렇죠. 이런 느낌 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워낙 빠르니까 그 빠른 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런 공 들어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다 빠른 볼에 의한 파생 효과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저는 그리고 미러키 구단만의 저는 음. 특징도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미러키만큼 저는 투수 개조를 최근에 성공을 많이 한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지난해에도 프리스터라는 선수 데리고 와서 네. 싱커볼러로 완전히 변모를 시켰고 올해는 2명의 선수가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미저라우스키고 두 번째가 카일 해리스입니다. 해리스. 그러니까 그 해리스 같은 경우는 팔각도를 높여면서 이제 원래 팔각도 좀 낮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팔각도를 좀 높이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뭔가 이제 페스티벌의 구위를 좀 더 살린 편이고 미저라우스키는 일단은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 물론 구속도 그렇고 하지만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수가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초구가 날리면 좀 어린 경험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빠른 공을 꼭 승부를 할 거야라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올해는 뭐 물론 뭐 구속도 좋지만 그 공이 초구의 스트라이크 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자신감이 선행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공 못 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 스트라이크 존에 초구부터 내가 던지더라도 맞추기가 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는 게 일단 이 선수의 포싱 패스톨 피안테로 1할 9푼대입니다. 그리고 커터는 이제 99만 라운드 했잖아요. 커터 피안테로 1할 3푼이에요. 커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커브가 1할 3푼이고 커터가 1할 2푼대. 그러니까 이 세 구종은 거의 손을 잘 못 댄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수의 구종 중에서 제일 많이 맞는 게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가 급빠른데 야 95룸할때는 어땠지? 꺾임이 적어요. 그래서 나가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냥 직구 빠른 볼 타이밍에. 타이밍에 올해 약간 느린, 그렇죠. 약간 살짝 변화 있는 공이니까 더 잘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랬잖아요. 올라왔는데 내 공이 왜냐면 이 선수가 2라운드 지명 선수고 사실 작년 시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당연히 이렇게 유망주인데 유망주 순위 1, 2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도 그렇고 그냥 그때는 약간 거칠고 공만 좀 빠른 이런 선수였 느낌이었다면 이 선수가 이제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감이 업되면서 지금 더 성장이 빨라진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네. 아직은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도 제구가 다 잡혀지지 않은 선수인데 벌써 올리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보면은 뭐 제가 본 경기마다 유독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회 그러니까 첫 회 엄청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첫 회도 볼넷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냥 경기를 망치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들이 딱 정말 이제 선발 투수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라면 자기 공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없잖아요.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공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도 쌓였고 거기에 이제 미러키 피칭 랩의 그런 좀 영향도 있지 않나. 팔각도하고 이제 릴리스 포인트 얘기를 하셔서 딱 저는 떠오른 선수가 토론토의 트로이 예세비지. 거의 90도 각도에서 그렇죠. 네. 작년에 월드 시리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 쟤는 뭐야? 막 이러면서 봤던 그리고 적이 이 선수가 물론 이제 구속도 느린 네. 선수가 아닙니다만은 그 각도에서 스플리터를 그러니까요. 던지는 게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마구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선수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거죠. 투구폼이 너무 팔각도 높다 그렇죠. 보니까.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네. 이 선수가 가끔씩 보면은 컨트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부상 때문에 합류가 네. 됐고 그래서 좋을 때는 정말 치기 어렵고 그때 마치 월드 시리즈 보였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선수들도 그러면서 또 길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예세비지 보고 예세비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가는 공이 없다고 네. 생각하면 돼요. 다 그냥 다 이제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래서 만약에 KBO 전면 ABS에 만약에 SBG가 온다고 하면 저 너무 잘 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에이전트 혹시 아세요? 전화 한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SBG를 보고 느꼈던 건데 KBO에 만약에 페스티벌과 스플리터 두 가지 구종만 가지고 이렇게 존을 공략을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KBO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수 데려오려면 팀 연봉이 아니라 팀 예산의 절반 정도를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세비지랑 비슷한 팔각도를 가진 KBO 선수가 한 명 있죠. 조병현 선수가 조병현 선수. 완전 오버핸드로 꺾어 던지죠. 근데 SBG가 65도인데 그 정도까지 나오나요? 그건 조병현 선수가? 아닌데.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제가 본 선수 중에서 팔각도는 저도 이제 그 각도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 드는 게
예전에 샌디 코펙스. 네, 샌디 아, 코펙스. 샌디 샌디 코펙스도 거의 귀에 붙어서 그렇죠. 네. 나오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은 처음에 프로에 와서 한 6년 동안은 그렇죠. 컨트롤 때문에 음.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걸 찾은 이후부터 그렇죠. 완전히 짧지만 네. 굵은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예스베지하고 각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 야구에서는 그렇죠. 가장 높은 각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고 음. 그 선수에 비하면 좀 더 정상적인 선수가 양키스에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군지 바로 알겠어요. 슐리틀러라고. 실레틀러 네. 선수. 야, 이 선수도 작년에 데뷔한 선수잖아요. 네. 작년에 볼 때 공 좋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포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구속도 빨라지고서 역시 이게 아드레날린이 쫙 올라오는구나. 그렇죠. 역시 포스 시즌 달르구나. 근데 올해는 작년 포스 시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네. 이 선수는 저는 약간 이 미즈로스키 선수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물론 미즈로스키도 빠른 볼 비중이 60%입니다. 네. 커터까지 합치면 거의 80% 정도를 빠른 볼 계통입니다만은 슈리틀러는 투심, 그러니까 싱커죠. 네. 싱커, 포심, 거기다가 커터. 올해 구종 커터까지 많- 붙이니까 구종 많지 않잖아요. 다른 변하고 별로 던질 일이 네. 없어요. 네. 아, 그 사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빠른 계통의 속구 계통의 그 뭐 구종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타자들 배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잘 던져요. 야. 그래서 그 게리 콜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커터를 던질 때 이제 페스트볼 던지는 것처럼 이제 커터를 강하게 던져라라는 네. 그런 좀 조언을 받으면서 음. 뭐 원래 뭐 사실 9위 자체는 뭐 아, 제가 뭐 워낙 미저라우스키 좋았죠. 얘기를 뭐 작년에 이 두 선수 다 같이 데뷔를 그렇죠. 했었지만 뭐 구속면에서는 사실 미저라우스키가 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투구 전반적인 선발 투수로서의 뭔가 완성도는 당연히 슈리터가 맞아요. 앞서 네, 있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 선수가 또 재밌는 점이 보스턴 출신인데 보스턴 상대로 잘했어. 아싸.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되게 좀 심각했던 게 그 뭐 살해 협박 같은 그런 것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겨내는 멘탈도 가졌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 캐스터님을 포함한 양키스 팬들이 또 난 놈 하나 건졌구나. 네. 그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양키스 투수들은.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슈리틀러는 커터의 장착 이게 가장 좀, 맞아요. 지금까지 좀 중요하게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민영님. 네. 투수가 투구를 할 때는 저는 송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투구와 송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구 폼이 단조로운 게 생각보다 어떤 한 투수한테 꽤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슈리틀러 선수는 그래도 꽤 단조롭습니다. 투구 폼이 꽤 단조롭고 릴리스 포인트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한데 그런데도 뭐 높은 뭐 패스트볼 회전수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뭐 같이 섞어 던지는 커터 싱커와 같은 싱커가 또 좋죠. 싱커와 같은 구종도 같이 좀 잘 던지면서 저는 다음 세대에 우리 원래 전 세대에 또 양대 산맥하면 또 슈어저와 벌랜더를 또 네. 뽑을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슈어저와 벌랜더는 예세비지와 슈리틀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미즈로우스키는 어디 있어 하면 미즈로우스키는 커쇼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커쇼는 물론 이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정말 그 구속의 저하와 그렇죠. 또 부상 때문에 힘들게 갔지만은 물론 처음에 그 당시 데뷔하던 시절에 커쇼는 자원으로서는 빠른 볼 던지고 파워 그렇죠. 투수였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커쇼를 파워 투수만으로 부르지 않는 거는 너무 잘 갖추고 있는 네. 컨트롤과 볼 배합과 또 강력한 슬라이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미즈로스키 선수는 그냥 전형적인 빠른 볼, 지금 빠른 볼 그리고 그게 컨트롤이 잡히면서 네. 압박해 들어간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쇼처럼 가게 되면 대박이죠. 그렇죠. 이 선수가 대박인데 과연 이 선수가 그 길을 가려고 할지 아마 한동안은 그냥 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네. 누르는 게 진짜 스스로가. 커쇼랑 같이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문의 이미, 영광. 그렇죠. 이미 이 대박인 커쇼가 거죠. 보통 커쇼가 아닌데. 근데 뭐 근데- 유형이 좀 완전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유형은 다르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그런 젊은 투수들, 그러니까 미저라우스키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신시내티의 체이스 그렇죠. 번스가 존스 네. 선수도 이 좋죠. 선수는 진짜 무슨 그 번개를 던지는 느낌. 네. 네. 이름이 번스여서 번스. 그런 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딱 육안으로 보더라도 와 저 페스트볼은 정말 힘이 실려 있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페스트볼의 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구속의 시대에서 뭐 물론 구속이 느리진 않지만 네.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또 가장 또 돋보이는 왼손 투성인 근데 그 산체스조차 네. 구속이 빠르죠. 구속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올해는 깜짝 놀란 게 98까지 찍는 거예요. 네. 저 어떻게 치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진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근데 김도영 선수 갔다 그런 얘기 있잖아. 처음 보는 공을 던져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산체스를 꽤 오랫동안 알았는데 네. 그때부터 전성기는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 거의 이제 정점에 지금 올랐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투수들은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네. 보여주는 선수라서 약간은 그 산체스하고 결이 좀 다르게 느껴져. 오히려 산체스가 저는 왜냐하면 컷쇼는 그냥 이제 전성기 때 빠른 볼과 슬라이더 그리고 정상급의 커브까지 커브. 갖추고 있는 선수고 산체스 같은 경우도 구속이 빠른 싱커를 가지고 있고 체인지업이랑 또 메이저리그 최고 구종 가치를 가진 구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산체스가 더 약간 더 컷쇼 쪽에 좀 다가서 있는 선수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산체스를 좀 얘기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지 않으면서 본인의 확실한 투구 철학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민영님의 말씀하셨던 그 구속과 제구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 시점에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갖춘 선수를 말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산체스를 산체스, 꼽고 크리스토퍼 싶어요. 산체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선발 투수로서의 뭔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일단 뭐 6이닝, 7이닝은 그냥 던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산체스가 가장 탑 티어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인지업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유현진 그렇죠. 선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현진 선수보다 체인지업 컨트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타자를 상대할 때 보면은 그게 표가 나요. 네. 그래서 이 선수 물론 이제 유현진 선수도 네. 좌타자 상대할 때 사실 좌타자 성적이 더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그 당시에 슬라이더를 못 던져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 선수는 체인지업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얼마나 성공한지 몰라요. 바깥쪽 슬라이더네. 네. 근데 체인지업. 체인지업. 그리고 우타자한테 당연히. 근데 네. 그 체인지업을 우타자 상대로도 바깥쪽과 몸쪽을 다 던질 그렇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지업 완전히 내 거. 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산체스가 몸쪽 승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페스트볼로도 싱커로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타자 안쪽으로 넣고 그렇죠. 바깥쪽으로 떨구니까, 그러니까 넣는 공에 일단 볼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3루 쪽 끝을 밟고 던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 선수 특유의 그 딥셉션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딥셉션이 그러니까 그리고 키도 꽤 큰 편이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딥셉션에 몸쪽 승부를 하니까 일단 초구 2구 우타자 웬만한 적응을 해보지 못한 우타자는 그 공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타자 상대로 뭐 결정구로 바깥쪽 뻗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속수무책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은 몸쪽 승부나 안쪽 코너를 그렇죠. 이 선수만큼 제대로 하는 선수는 뭐 스쿠볼 정도는 있긴 하지만 가장 최상급인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이제 뭐 네. 몇 년 차 안 되는 선수도 지금 참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메이저리그가 무궁무진합니다, 선수들. 네. 네. 선수층이 두텁다는 게 제일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오늘 저 메이저리그 젊은 투수들 미조라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뭐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저희끼리만 재밌었는지 김민혁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재미를 떠나서 유퀴즈 대 MLBQ 어디 나올 거냐 물어보면 전 여기 나오는. 그 정도 섭외가 안 와서 그런 아니 향후에 또 모르죠. 모를 일이죠. 네, 그 정도로 MLBQ를 워낙에 또 자주 보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뭐 재밌고 말고를 지금 뭐 아직
느낄 겨를은 없었어요. 이제 집 가서 좀 회고해 보면 네. 예, 분명 재밌었다고 회고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야구 쪽 일을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죠. 예, 재능이 있네요. 확실히. 예. 좋은 재원을 저희가 또 발견한 것 같아서 그렇죠. 뿌듯합니다. 근데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 우리 또 장희 캐스터가 하는 그 역할을 또 그 이상이 충분히 어, 잘해주신 것 진짜요. 같아서 네, 살짝 엉뚱해야 되거든요. 거기 아, 앉으면 그 지식에 대한 뎁스는 장이보다 더 깊지 않아요. 이래서 네. 출석이 중요하죠. 장이 안녕. 없으면 욕 먹는 텐데 시집이 뚝 되는 거죠. 네. 그 악계라고 아세요? 악계? 이게 뭐예요? 네, 악계라는 게 뭐냐면 악성 개인팬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사실 한장희 캐스터님 악계입니다. 악계예요? 그래서 DM으로 엄청 귀찮게 해요. DM 엄청 보내고 캐스터님 오늘 해설 뭐 잘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어떻게 어떤 사이트에서 보시나요? 하는데 한장희 캐스터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DM 보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볼티모어 옷을 입고 왔는데 볼티모어 얘기를 하나도 못해서 볼티모어 지금 별로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현대 성적이 아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 데이비스 얘기 한번 아 그렇죠. 크리스 데이비스. 크리스 그런 데이비스 얘기를 얘기했죠. 해요. 그러니까요. 윤성민 선수라도 얘기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칼리켄 주니어 정도는 얘기하죠. 이러다가 더 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김민영님과 함께 했었던 MLBQ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